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유영재 씨 입으로 이야기했던 죽어도 끊어지지 않을 성추행 혐의라고 했잖아요. 아하. 성추행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그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요? 네, 아하, 오늘 네.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유영재 씨 지난 4월 22일에 선우은숙 친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나흘 뒤에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었고요. 아하. 그 이후에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고 여기에 출석하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 표정을 보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반성한다 이런 표정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영재 씨 측 법률 대리인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즉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공소 사실을 왜 부인하느냐, 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변호인 측이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 강제추행한 적이 없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유영재 씨가 맞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씨가 오늘은 범행을 부인했고요. 증거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부동의했습니다. 녹취록은 형사 절차상 그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걸 증거를 동의할지 안 할지를 피고인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녹취록 다 못 들어서 아직 증거 동의 부동의를 보류한 거예요. 12월 10일, 17일, 24일 피해자 선우은숙, 유영재 씨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계속 다 출석해야 됩니다, 유영재 씨는. 첫 재판이 비교적 일찍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첫 기일에는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능력 동의, 부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소사실 인부는 말 그대로 범죄 혐의를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진술하는 절차인데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부인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거능력 동의, 부동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증거를 판사에게 미리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로부터 증거를 미리 제출받게 되면 판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이 검찰청에 가서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모두 열람복사를 해봅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이 중에 동의할 증거와 부동의할 증거를 분류하게 되고 동의하는 증거는 비로소 검사가 판사에게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의할 경우에는 검사가 부동의한 증거의 원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진술한 대로 진술 조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받아야 비로소 검사는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가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녹취록, 동의, 부동의를 보류했다는 의미는 녹취록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만약 피고인의 변호인이 녹취록을 부동의할 경우에는 검사는 원본 증거인 녹음 파일을 제출해야 하고 이 녹음 파일조차 부동의할 경우에는 녹음자를 불러내야 하는데 이 정도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부동의할 증거가 상당히 많거나 동의, 부동의를 첫 기일에 모두 다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건이 늘어질 수 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차 기일은 어느 정도 정해두게 되는데 증거 동의, 부동의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기일인 12월 10일에
피해자 증인 신문은 예정해둔 상태입니다. 아, 이거 녹음 파일을 쉽게 말하면 들어보면 거기에는 사과했던 내용 다 나올 텐데 왜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수사 절차에서는요.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게 선우은 씨 측은 아마 녹취록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는 이 피고소인, 고소가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증거가 제출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선우숙 측 이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그 해당 녹취록에는 20분간 동안 이 선우숙 씨 언니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재 씨가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녹취록이 어느 수위에서 이 녹음이 되었고 어느 정황에서 녹음이 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소가 되어야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녹취록은 있지만 지금 유영재 측은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거는 더 이상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다. 이거는 기소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아직 안 선 것 같습니다. 네. 유영재 씨와 피해자인 그 선웅수 씨 언니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 즉 마주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칙은 재판이라는 거는 공개된 재판에서 대면을 해서 아마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가 만약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비대면 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정에서 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정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장소에서 증인 신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이 법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에서 비대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우은 씨나 아니면 그 언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신문을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죄 또는 결백함을 입증할 만한 반전 카드, 뭐 결정적인 거 그런 게 지금 쥐고 있다는 걸까요?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본적으로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란 것을 카드를 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피해자인 이 그 선운식 씨의 누님 언니에 대한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노정원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선운숙 씨 그리고 이후에 이 유영재 씨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소인과 그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의 조서를 부동일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자를 불러가지고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거 검사님 경찰님 앞에서 제대로 진술한 거 맞고 그 내용도 확실한 거 맞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내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장님은 증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 자리에 앉는데 피고인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그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 그 피고인이 대기하는 장소에 이어폰을 끼고 안 보이는 장소에서 들어가서 이 진술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랬다가 본인이 이제 반대 신문할 때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거를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때 이거 뭐 헤드폰 그렇죠. 벗고, 그래서 이제 본인 어떤 증인이 서로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마 다음 기일에는 지금 제일 먼저 그 검찰이 법원이 그 증인 채택한 것이 피해자인 선운숙 씨 친언니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일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마 유영재 씨는 격리된 장소에서 이어폰 끼고 아마 증인 신문 사항을 듣고 재판장님은 직접 보시면서 묻고 싶은 것도 묻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